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에서 어떤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나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 시간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용 크롬 브라우저의 편리한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크롬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여기 있는 구글은 검색 엔진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크롬 브라우저는 말 그대로 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구글과 크롬 브라우저는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 실행하시게 되면 구글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방문했던 곳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디스커버라고 해서 기본 뉴스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디스커버 부분은 들어올 때마다 매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일이 뉴스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디스커버에 있는 뉴스만 보더라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뉴스라든지 내가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내용, 속보 이런 것들을 섞어서 올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뉴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검색 또는 URL 입력이라고 나오죠. 여기가 검색창이 되겠죠. 여러분이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보이죠. 자, 이것은 음성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 버튼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독감 증상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증상. 자, 그러면 추천어가 나오게 되죠. 자, 독감 증상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독감 증상에 대해서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홈으로 돌아갈 때는 상단 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 버튼 옆에 보시면 이미지 검색이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 검색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직접 카메라로 찍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죠. 자, 이미지 검색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구글 렌즈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 번역과 검색 과제 세 가지가 나오죠.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셔터 버튼 좌측에 보면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볼게요. 자, 이미지로 검색이 나오게 되고요. 사진으로 검색하려면 갤러리 액세스 허용하라고 하죠. 액세스 허용합니다. 자, 사진 동영상 선택 모두 허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갤러리로 들어가게 되고요.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찍어놨던 꽃이 있는데요. 이걸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터치합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되죠. 정원용 장미라고 하네요. 자,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카메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붙일 때 이용하는 수용성 접착제인데요. 자,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셔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동일한 제품을 찾아주죠. 이런 거는 쇼핑할 때는 아주 도움이 되겠죠. 최저가 검색을 한다든지 정확한 이름을 모를 경우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번역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번역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번역할 문장에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주기만 하면 바로 번역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이 포스터는 무화과 르네상스 극장을 위해 디자인한 포스터 중에서 독특합니다. 이 포스터는 사라 베르나르트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은 유일한 포스터입니다. 자, 문장이 아주 매끄럽죠. 요즘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런 식의 번역은 거의 완벽하게 나오게 돼요. 이 경우 스마트폰용 크롬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검색 선택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림을 한번 비춰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그림을 비췄습니다. 자,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제대로 찾아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그림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자, 옥션에도 오일 페인팅으로 된 게 올라오네요. 알폰소 무하라고 나오게 되고요. 관련된 여러 이미지들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이 이런 면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검색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야외로 나와 봤는데요.
이렇게 야외에서 원하는 물체를 검색하고자 할 때도 이미지 검색 버튼 누르시고 원하는 물체를 비추시고 중앙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탭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들국화라고 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옆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옆을 찍었습니다. 자, 이 자동차도 제대로 찾아줄까요? 자, 위쪽으로 올리면 기아 모닝이라고 나오죠. 자, 실제 기아 모닝인지 보도록 할까요? 자, 모닝 맞네요. 정확하게 옆에만 찍어도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전체를 찍지 않고 부분만 찍어도 제대로 검색을 해줄지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앞바퀴 쪽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아 소울이라고 나오죠? 확인을 해볼까요? 자, 기아 소울 맞네요. 아주 정확하죠? 자, 부분만 찍어도 제대로 된 전체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열어봤던 페이지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이 페이지 숫자는 크롬을 이용하시다 보면 1, 20개씩 열린 페이지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되도록이면 많은 페이지는 열어두는 게 좋지 않죠. 여기 누르고 들어가셔서 필요 없는 페이지들은 X를 눌러서 전부 닫아주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탭 누르시면 또 새로 검색이 시작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보이는데요. 자, 그걸 누르시게 되면 새 시크릿 탭이라고 있습니다. 이 새 시크릿 탭은 내가 검색했던 기록, 방문했던 기록들을 저장을 하지 않는 거죠. 혹시나 누군가 내 스마트폰을 습득을 했더라도 내가 검색했던 기록들 또는 방문했던 사이트들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 대신 그 기록들은 다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크릿 모드 상태에서는 아예 저장이 되지가 않으니까 보안을 요할 때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검색할 주소를 입력하시면 시크릿 페이지에서 검색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시크릿 모드에서 나가고자 할 때는 우측 상단 여러 번 페이지 버튼 누르시고요. 새 시크릿 탭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탭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여기서 새 탭 누르시면 다시 원래 모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내 프로필 아이콘을 볼 수가 있죠. 이 프로필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비밀번호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 관리자에 들어가시면 내가 가입한 사이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저장된 것만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보통 인터넷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적게는 대여섯 개에서 많게는 수십 군데의 사이트에 계정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전부 외우기는 힘들죠. 그래서 전부 써놓거나 하시는데 이렇게 구글에서 관리하면 아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비밀번호 검색 입력창에 플러스 누르시고 사이트 주소와 사용자 이름과 비번, 해당 사이트에 참고할 내용을 쓰신 다음 저장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회원 가입한 사이트에 계정과 비번을 전부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된 크롬 브라우저 어디서든 저장해 놓은 계정과 비번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PC, 스마트폰, 노트북, 탭 상관없이 동일한 계정을 이용하면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이나 비번을 저장을 해 놓으실 때 수첩 같은 거에 써놓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구글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저장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시 설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검색 엔진 설정을 해줄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이런 웹서핑을 하실 때 각각의 검색 엔진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쇼핑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국내 쇼핑의 경우는 네이버만큼의 효과를 볼 수는 없죠. 자, 그럴 경우 검색 엔진을 터치하시고요. 네이버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구글 크롬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지만 검색하는 엔진은 네이버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검색을 했을 경우 네이버에서 검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브라우저를 왔다 갔다 이용하지 않으셔도 검색 엔진만 간단하게 바꿔서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검색 엔진에는 빙도 있고요. 다음도 있죠.
그때그때 필요한 걸 바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열린 페이지 다시 누르시고요. 플러스 눌러서 새 탭을 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주소창 좌측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사이트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연결은 안전하다고 나오죠. 자, 만약 불안하다고 나오거나 문제가 있다고 나올 경우에 그 사이트는 되도록이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그 아래 보시면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 사이트에 로그인하게 되면 광고 맞춤 설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쿠키라든지 이 사이트에서 내가 이용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장시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여기 저장 데이터를 한 번씩 초기화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 휴지통 모양이 있죠? 휴지통 누르시면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삭제 누릅니다. 그러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주는 아니겠지만 장시간 이용했을 경우 쿠키나 사이트 데이터를 한 번씩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실 때 주소를 보시면 거의가 앞에 M이라고 붙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모바일용 웹페이지가 따로 저장이 돼 있어서 내가 이 사이트에 모바일로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 모바일 전용 사이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 PC용 사이트에서 봐야 하는 그런 메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항상 모바일용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이때 PC용 사이트로 바꿔주고자 한다면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데스크톱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모바일로 접근을 하더라도 데스크톱 사이트가 열리게 되겠죠. 자, 아무래도 모바일용 사이트는 데스크톱에 비해서 화면이 작기 때문에 많은 메뉴를 생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많은 메뉴들을 다 보고자 할 때는 데스크톱 사이트를 체크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주로 가는 사이트가 있을 경우에 그 사이트에 바로 가기를 바탕화면에 만들어주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새 탭을 하나 만드신 다음 IB96 사이트를 바로 가기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오신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홈 화면에 추가라고 있죠. 자, 이 홈 화면에 추가를 주시게 되면 제목이 나오게 되고요. 이 제목은 여러분이 원하는 제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IB96 모바일로 바꿔줄게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다고 나오죠?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됐다고 하죠? 자, 홈 화면 돌아가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가한 사이트가 배지 모양으로 나와 있죠? 터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 있죠. 자, 일일이 주소 찾고 입력하고 하실 필요 없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주 가는 사이트가 많을 경우에는 아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페이지에는 자주 가는 사이트만 꺼내 놓으시면 웹브라우저 매번 실행해서 찾아 들어갈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접속을 할 수 있겠죠. 자, 새로운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죠?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여기서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생성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신 다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하시고요. 이렇게 새로 생긴 페이지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로 떠 있네요. 이걸 그대로 들고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바로 가기가 여러 개 있을 경우 바로 가기만 지금 이 빈 페이지에 옮겨 놓으시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가 여러 군데 있을 경우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홈 버튼 누르시고요. 지금 여기는 빈 페이지에 금방 새로 만든 바로가기 터치해서 기다렸다가 움직여서 여기에 옮겨 놓게 되면 자, 이제 바로가기는 한 페이지만 넘겨서 이것만 터치해 주시면 바로 접속을 할 수 있죠.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여러분이 자주 가는 사이트들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크롬 브라우저의 편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브라우저 실행하고 검색하실 텐데요.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유튜브라고 하죠. 다른 앱들에 비해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유튜브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터치해서 영상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을 알고 계시면 좀 더 편리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유튜브 앱의 편의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홈 버튼 눌러서 유튜브 기본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홈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상단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죠. 여기는 카테고리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영상을 찾게 되는데요. 자, 이때 아래쪽에 보면 구독 버튼이 있죠. 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이 전부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터치해서 움직이시다가 원하는 채널에 들어가야 할 경우 보통은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여기 있는 채널 아이콘 터치해서 채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상단에 있는 구독 채널 아이콘 터치하시게 되면 바로 해당 채널의 영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아이비구육 채널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비구육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한꺼번에 전부 볼 수가 있죠. 꼭 그 채널로 들어가지 않아도 구독에서 아이콘만 터치해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플레이가 되는데요. 자, 이때 영상을 한번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다음 영상, 전 영상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자, 저는 지금 유튜브를 실행하고 처음으로 이 영상을 실행했기 때문에 다음 영상 표시만 나오게 되고 전 영상 표시는 나오지 않죠. 이렇게 해서 다음 영상 표시 누르면 다음 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터치하고 뒤로 가면 앞선 영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뒷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터치하면 아래쪽에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로 가게 되죠. 자, 이때 앞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는 이 영상의 우측이나 좌측을 두 번을 터치해서 10초씩 이동하게 되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 10초 이동하고 또 10초 이동하죠. 자, 그런데 좀 더 빨리 보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이 영상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상단에 2배속이라고 보이게 돼요. 자, 이때 손을 띄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은 2배속으로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손을 뗍니다. 그러면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다시 터치하고 기다리면 2배속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서 배속을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화면을 보고자 할 때는 화면을 터치하면 우측 하단 부분에 전체 화면 표시가 나오죠. 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다시 여기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요. 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터치해서 한 번만 밀어주시면 전체 화면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플레이 되는 상태에서 터치해서 위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바로 회전이 되게 되면서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쓸어줍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그 다음엔 내가 원하는 구역까지 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터치한 다음 여기 있는 빨간색 슬라이드 원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전체 영상에 구간 표시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슬라이드해서 밀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드래그해서 찾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좀 더 정교하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밀어주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을 보시면서 찾기도 훨씬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리려면 터치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유튜브 영상 보실 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스마트폰을 움직이다 보면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빠르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여러 번 이렇게 돌려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화면을 고정해서 이용을 하게 되죠. 유튜브 영상 터치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잠금 화면을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아예 가로 상태로 잠금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아무리 회전해서 방향을 바꾸더라도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긴 영상을 보실 때는 잠금 화면으로 이용하시면 회전이 되지 않아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회전을 해제할 경우에는 화면을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탭하여 잠금 해제하기라고 나오죠. 자, 그 부분을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잠금 해제가 되고요. 자, 이제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돌려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영상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에 전체 길이와 지금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되죠. 여기를 한번 터치해 주시면 남은 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 시간이 나오죠. 다시 터치해 주시면 지금까지 진행된 시간과 남은 시간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상 하단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나오게 되죠. 제목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더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수와 조회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쪽을 더 올려봅니다. 그러면 스크립트라고 나오게 돼요. 자, 이 스크립트 표시를 주게 되면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음성을 스크립트로 바꿔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여기 스크립트에서 전부 텍스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립트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음성 부분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려주면 뒷부분 스크립트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올리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스크립트로 찾았어요. 그러면 스크립트 앞쪽에 보면 시간 표시가 나옵니다. 그 시간을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영상이 해당 시간으로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내용도 읽어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원하는 지점으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다가 자, 이 영상을 봐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다른 영상도 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도 볼 거예요. 기억을 해놓고 나중에 찾아보려면 다 잊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때는 미리 볼 영상을 저장을 해 놓으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자, 지금 영상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죠. 영상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제목 우측에 점 3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볼 동영상에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목록에 가서 그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나중에 볼 영상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본인 계정 아이콘이 보이죠? 아이콘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재생 목록 부분에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고 있죠. 자, 여길 들어가시면 내가 나중에 볼 동영상으로 저장해 놓은 이런 영상들을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재생을 할 수도 있고요. 셔플로 랜덤으로 플레이를 시켜줄 수도 있죠. 봐야 할 영상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한 번에 확인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영상이 필요 없다 할 경우에는 여기서 제목에 있는 우측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나중에 볼 동영상에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유튜브 앱 실행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보여요. 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쇼츠 동영상을 여기서 실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도 있죠. 자, 이것은 본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보면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들어가시게 되면 라이브로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본인 채널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라이브 스트리밍은 구독자가 50명 이상이 돼야지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채널만 만들면 이용이 가능했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구독자 50명부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은 주로 채널을 운영할 때 이용하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튜브 이용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구독을 누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도 구독된 채널들 보시면 여러분이 구독하지 않았는데도 구독에 올라와 있는 채널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채널에서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이 오면 굉장히 신경 쓰이죠. 자, 그럴 때는 해당 채널에 아무 영상이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 영상 아래에 보면 종 모양이 보이죠? 자, 이 종 모양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체라고 나오는데요. 이 채널에서 업로드되는 영상이 있을 경우 무조건 알림이 오게 되겠죠? 자, 그게 싫으실 경우에는 없음 눌러주시면 이렇게 종에 금지 표시가 보이죠? 이게 알림 없음 상태고요. 전체를 누르시면 하얀색 또는 까만색 종이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 채널에서 업로드되는 영상 모든 알림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배워서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의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시청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편리하게 시청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